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올해 67세이고 아내 미경이는 65세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8년이 된 무자녀 부부입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학교 환경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경이는 생물학과 2학년, 저는 화학과 3학년이었죠. 당시 한강수질 오염조사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미경이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똑똑한 여학생이었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초기부터 저희는 자녀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우연히 읽게 된 환경 관련 책에서 인구 증가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미경이와 밤새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꼭 아이를 가져야 할까? 그게 정말 필수일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결국 저희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1985년 결혼할 당시 저희는 자녀 없이 살겠다는 결정을 굳혔지만 이를 주변에 알리기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결혼식 직후부터 시작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는 질문에 처음에는 아직 준비 중이에요 라고 얼버무리다가 3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의 친정어머님은 눈물까지 보이시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느냐고 하셨고 제 어머님은 아예 무속인을 찾아가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가 불임이라고 오해하신 거죠.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은 결혼 5년 차에 있었던 집안 대종의 모임입니다. 제 큰아버지께서 술자리에서 민수 저 병원은 다녀봤나? 요즘은 시험관 아기도 있다던데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미경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임이 아닙니다.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순간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경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이죠. 그 시절에는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등식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고 그 선택 덕분에 저희만의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대학 행정직으로 입사해 30년 동안 한 번도 경력 단절 없이 일했고 저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시작해 연구소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녀 교육비 대신 저희는 매달 수입의 30%를 의무적으로 노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납입했고 국민연금도 최대 수령액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자녀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으로 허리가 휘청일 때 저희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자녀 선택의 길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친척 모임에서는 종종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자녀 자랑과 교육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 저희는 끼어들 틈이 없었죠. 애 없이 뭐하고 사니? 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미경이와 저는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로 드라이브를 떠났고 매년 한 달씩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천문학에 빠져 작은 천체망 원경을 구입해 밤하늘을 관측했고 미경이는 가드닝에 푹 빠져 우리 집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가꾸었습니다. 또한 함께 도자기 공방을 다니며 부부 공통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경이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 그날 저녁 미경이는 와인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20년 전 우리가 내린 결정이 후회되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요. 오히려 당신과 함께한 이 선택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이 빛나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가 5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10년 전부터 재무 상담사와 함께 철저한 노후 자금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당시 제 연봉은 8,500만 원, 미경이는 대학 행정직 부장으로 연봉 6,2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노후 준비에 투자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 최대 수령액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60세까지 직장에서 일하며 최대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늘렸고 그 결과 현재 월 11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미경이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오래 일하며 현재 월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30대부터 가입한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도 확정형 50%, 변액형 50%로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식비, 의료비, 공과금, 여가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설계했고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했습니다. 미경이는 엑셀을 활용해 매우 정교한 재정 계획표를 만들었는데 이 덕분에 현재까지 큰 금전적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57세 때 재무 상담사가 저희에게 했던 말입니다. 정 부장님 부부는 제가 만난 고객 중 가장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한 분들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체계적인 준비를 가능하게 했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미경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건강관리도 매우 철저히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저희에게 건강은 더욱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50대부터는 연 2회 정기 종합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저는 초기에 고혈압을 발견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금까지 약물 치료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미경이와 함께 요가를 하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식이요법도 철저히 지켜 붉은 고기는 주 1회로 제한하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미경이는 건강 데이터 기록에 특히 꼼꼼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매일 혈압, 체중, 운동량 등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55세 때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 후 회복했지만 그때 미경이가 병원에서 밤새 저를 간호하며 울먹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서로밖에 없잖아. 그날 이후 저희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아플 때 돌봐줄 자녀가 없기에 건강관리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거 환경도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은퇴 5년 전인 2013년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도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의료 인프라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대학병원도 차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노년 친화적 구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진 아파트를 선택했고 실내는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는 등 베리어 프리 설계로 리모델링했습니다. 25평 아파트지만 노후를 고려한 실용적인 공간 배치로 매우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 직후 미경이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민수 씨, 노후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편리한 의료와 생활 환경이에요. 우리 결정이 옳았어요. 실제로 이사 후 저희의 삶의 질은 더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복잡함과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지방 도시에서의 생활은 저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미경이와 저는 노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여행, 취미, 봉사활동 등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계획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었습니다. 자녀 없이 오직 둘이서 맞이할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더 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6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미경이가 특별한 선물로 은퇴 후 1년 동안의 세계여행 계획서를 준비했습니다.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를 돌아보는 상세한 여행 일정과 예산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함께하는 가장 좋은 동반자야라고 미경이가 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은퇴 후 첫 몇 개월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니 처음에는 어색했죠.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에 잠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희만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은퇴 첫 해에는 미경이가 계획했던 1년 세계여행을 실행했습니다. 유럽에서 3개월, 남미에서 3개월,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과는 달리 한 도시에서 최소 2주씩 머물며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방식으로 여행했습니다. 이탈리아 투스카니의 작은 마을에서 한 달을 지내며 요리 수업을 받았던 경험, 페루 쿠스코에서 스페인어를 배우며 마추픽추를 3번이나 방문했던 일, 호주 멜버른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매일 아침 현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습관 등이 모두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의 일입니다. 에게해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미국인 부부가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도 무자녀 부부였는데 은퇴 후 10년째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했어요. 집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들의 말에 미경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항상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매년 봄에는 제주도, 여름에는 강원도, 가을에는 내장산, 겨울에는 온천이 있는 곳으로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최소 3회, 각 2주씩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자녀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무자녀 노후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행 외에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발전시켰습니다. 도자기 공방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작품을 판매하며 소소한 수입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경이가 만든 찻잔 세트는 지역 카페에서 인기가 있어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문학 취미를 더 발전시켜 동네 천문동호회를 창립했고 매달별 관측 모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미경이는 가드닝에 더 깊이 빠져 베란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은퇴 3년 차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니어 문화센터를 열게 되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에게 도자기 강좌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이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 2회 2시간씩 진행하는 도자기 수업은 곧 인기 강좌가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이웃들과 깊은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저희에게 가족의 의미는 혈연을 넘어 더 넓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친조카와 외조카 8명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저희 집에서 조카들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중요한 인생 이벤트에도 항상 참석합니다. 특히 미경이의 조카 중 한 명인 지연이는 대학 시절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때 형성된 유대감으로 지금까지도 매주 전화로 근황을 나눕니다. 대학 동아리 시절부터 이어온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과는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고 1년에 한 번씩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작년에는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야. 혈연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알아온 사람들이니까. 그 말에 큰 위로와 공감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고양이 2마리, 미미와 초코도 저희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자녀 대신 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고 그들의 존재는 집안에 활기와 웃음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아침마다 미미가 저희 침대로 올라와 사이에 누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순간은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작입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확장도 저희 노후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도자기 만들기를 가르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자유는 저희 노후 생활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과 개인연금 90만 원, 총 200만 원의 월 수입으로 체계적인 가계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120만 원, 의료비 30만 원, 여가비 50만 원으로 나누어 지출하며 1억 5천만 원의 저축은 미래의 장기 요양을 위해 거의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 같은 큰 지출 부담이 없어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을 온전히 저희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분명 특권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은퇴 2주년을 맞아 저희끼리 작은 파티를 열었던 날입니다. 테라스에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미경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 행복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미경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만의 특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감사해요. 은퇴 후 2년째 되던 해 저희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자녀 시니어 모임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비슷한 처지의 무자녀 노인들을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고 첫 모임에는 8쌍의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그 후로 입소문을 타고 현재는 15쌍의 부부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들이지만 여러 이유로 자녀를 갖지 못했거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분들도 계십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도모였지만 점차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의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의료정보 요양시설, 법률 문제 등 자녀 없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한 번은 요양원 원장님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노인분들은 더 철저한 노후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모임을 통해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고 블로그에는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무자녀 행복노후는 월 방문자 수가 5,000명을 넘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재정관리, 건강정보, 여행 팁,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단체 여행도 떠납니다. 작년 가을에는 강원도 양양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숙소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회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없는 노인들의 고민은 비슷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모두가 공감하며 끄덕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만든 상호 돌봄 시스템입니다. 자녀가 없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불안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3쌍의 부부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서로를 챙기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박 선생님 부부, 김 교수님 부부와 한 그룹인데 매일 아침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누군가 응답이 없으면 전화를 걸어 확인합니다. 지난해 겨울 박 선생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시스템이 빛을 발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김 교수님 부부가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키고 박 선생님 부인을 돕고 퇴원 후에도 집에 방문해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이렇게 챙겨주기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희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녀 대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검사나 수술을 받을 때 동행해주고 의사와의 상담에서 중요한 점을 메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경이가 갑상선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김 교수님 부인이 함께 해주셨고 저도 박 선생님의 재활치료에 정기적으로 동행했습니다. 식사 지원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돌아가면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합니다. 특히 미경이는 요리에 소질이 있어 건강에 좋은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는데 이것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모임 내에서는 의료정보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좋은 의사,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노인 친화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한 번은 제가 고혈압 약을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모임에서 알게 된 전 간호사 출신 회원이 좋은 심장 전문 의를 소개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률과 금융 자문도 회원들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모임 회원 중 은퇴한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가 있어 상속, 유언장 작성, 자산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없는 노인들의 상속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부분이 많아 이런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유용합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활용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발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자체의 지원사업, 민간기관의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고 공유합니다. 한 번은 저희 모임 회원들이 함께 지역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등록한 적도 있습니다. 장례, 상속 등 민감한 주제도 터놓고 논의합니다. 자녀가 없는 노인들에게 이런 주제는 더욱 중요하고 복잡한데 모임에서는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조언을 나눕니다. 한 회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노인이 알아야 할 정보는 따로 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모임을 통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도감입니다. 비슷한 선택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자녀가 없는 노후가 결코 외롭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풍요로운 관계와 지원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요양 계획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저희에게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60세 때 민간 간병보험에 가입해 월 수령액 150만 원을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수적인 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원도 미리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요양시설 3곳을 직접 방문해 시설과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예약금을 납부해 두었습니다. 이 시설은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가 주 3회 방문하며 문화 프로그램과 물리치료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2인실이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그 요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시설을 안내해 주던 사회복지사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데 두 분은 직접 오셨네요. 저희가 무자녀 부부라고 설명하자 그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다가 막상 상황이 닥치면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재택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두었습니다. 지역 내 평판이 좋은 요양 서비스 업체 3곳과 상담을 마쳤고 필요할 때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 계약도 체결해 두었습니다. 특히 24시간 간병인 서비스, 방문 간호, 가사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자산 유동화 계획도 세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 3억 원 정도인데
필요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저축해둔 1억 5천만 원은 장기 요양을 위한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이는 엑셀로 향후 20년간의 재정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자녀 없는 우리는 더 철저하게 장기 요양을 준비해야 해요. 이것은 저희 부부의 공통된 인식이었고, 그래서 다른 어떤 준비보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법적, 행정적 준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저희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장기기증 의사 등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의료진이 저희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상호 후견인 지정도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저나 미경이 중 한 명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 배우자가 법적 후견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미경이의 조카 지연이를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연이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 법적 지식도 있고 저희와 특별한 유대감도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하고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배, 장례 절차, 기부 의사 등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저희에게 유언장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저희의 의사가 정확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지털 유산 정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투자 상품, 온라인 계정,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의 목록과 비밀번호를 정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디지털 흔적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해. 자녀가 없으니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해. 이 정보는 공증 변호사와 신뢰할 수 있는 조카에게만 접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문서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원칙이었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결정을 문서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준비는 불안감을 줄이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삶의 마무리와 유산 계획도 저희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없기에 저희의 삶과 가치관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먼저 장례식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둘 다 자연장을 선택했고 장례식에서 연주되길 원하는 음악과 낭독되길 원하는 글까지 선정해 두었습니다. 미경이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저는 비발디의 사계중 봄을 선택했습니다. 조카들에게 분배할 유산 계획도 세웠습니다. 8명의 조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되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조카들에게는 이미 생전 증여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이의 조카 지연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는 아이의 교육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지연이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모 삼촌이 저희 부모님 같아요. 그 말에 저희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미 있는 기부도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졸업한 대학에 장학금을 설립하기로 했고 이미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수희 미경 무자녀 부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온 반려동물을 생각해 동물보호단체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프로젝트는 부부의 회고록 작성입니다. 자녀 없이 행복했던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의 삶의 여정과 무자녀 선택의 의미 그리고 노후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비슷한 선택을 한 다른 부부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없어도 의미 있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고 싶습니다. 미경이가 회고록을 쓰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민수 씨, 자녀가 없어도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유산이 아닐까요?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해 가을 저희 부부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38년 전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를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같은 해변을 걸으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자녀 없이 살아가는 이 길을.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감사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인생을 선물해 줬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미경이와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38년 전 이곳에서 나눴던 대화, 자녀 없이 살겠다는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다준 모든 경험과 감정들.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민수 씨. 그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미경 씨. 우리는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무자녀 노후의 특별한 행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어려웠지만 결국 저희에게 자유와 풍요로움 그리고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노후가 결코 불완전하거나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충만함과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의 삶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비슷한 선택을 한 분들 또는 그런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한 가지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행복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찾은 무자녀 노후의 특별한 행복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